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경욱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출판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기독 미술가로 문화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석용욱이라고 합니다. 어, 15년 전에 처음으로 기독교 출판에서 이제 그림 묵상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고, 또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 기독교 출판 쪽에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책을 냈습니다.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책이에요. 예,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직업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목수로 기술을 갖고 있으셨죠. 근데 목수가 아니라 바리스타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바리스타의 모습으로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이분이 어떻게 커피를 내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셨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책입니다. 일단 제 자신이 먼저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커피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커피를 즐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색을 했어요.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스타로 오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쭉 해오던 찰나에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여행을 갔다가 한 교포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현지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그런 부부였는데, 현지에서 커피와 모닝 세트 $5 이런 메뉴를 이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사실 이제 커피와 모닝 세트면 아침 식사용으로 괜찮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커피와 머핀을 $5로 판매한다. 이거는 현지 물가로 비교했을 때는 진짜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도 한 4,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현지에서는 라면 한 그릇에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핀과 커피를 $5에 판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싸다 이런 느낌 들 수 있지만 사실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는 너무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친해져가지고 좀 물어봤습니다. 이 메뉴로 괜찮으세요? 예, 이 메뉴로 손해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들도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메뉴를 없애고 싶은데, 왜냐면 이걸 고수하면 마이너스가 난대요. 그런데 그 현지에 제3세계에서 온 혹은 어려운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유학생들이 아침에 그 저렴한 메뉴를 먹기 위해 막 그 메뉴를 찾아서 와서 줄을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 메뉴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심을 하면서 이 메뉴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것은 월말 정산이 되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이 메뉴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이너스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설명 못 하겠대요.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카페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스타로 오셨다면 저런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또 저런 정신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감동을 깊게 받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글을 한 2년 정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신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커피 이야기가 영성과 연관이 되는지, 네, 제가 또 지금부터 한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러멜 마키아토라는 메뉴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캐러멜 마키아토. 다 아시겠지만 커피를 아주 약간 넣고
그 위에 우유와 생크림과 시럽과 온갖 것들을 다 첨가해서 우리의 당 수치를 확 끌어올려주는 아주 단 음료죠. 제가 이 캐러멜 마키아토를 처음 맛본 것이 한 15년 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커피를 전혀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커피에 대해서 전혀 지식도 없었고 커피라고는 오직 그냥 믹스 커피, 자판기 커피만 마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이제 지나가다가 그 안에 매장 안에 있는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그 메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뭐 캐러멜 마키아토니 카페 라떼, 카푸치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다 생소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때였거든요, 제가. 근데 그냥 무작정 들어갔어요. 겨울에 춥고 하니까. 그래서 캐러멜 마키아토를 주문했죠. 뭔지도 모르고 주문했어요. 근데 따뜻한 캐러멜 마키아토가 딱 나왔는데 한 모금을 딱 넘긴 순간 그냥 추웠던 그 딱 녹으면서 그 당이 저의 피곤함을 쫙 채워주면서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캐러멜 마키아토를 처음 먹고 그 커피를 막 즐기다가 한참을 즐기다가 또 딴 메뉴가 궁금해서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하면서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원두를 이렇게 골라가면서 제가 직접 마시는 단계까지 와서 커피 애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긴 제 커피를 사랑하게 된 이 긴 여정 속에서 첫 걸음이 뭐였을까? 내가 이 커피의 세계로 입문할 수 있게 도와줬던 그 디딤돌이 뭐였을까 생각하면 이 캐러멜 마키아토가 그때 제 디딤돌이 됐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은 캐러멜 마키아토를 전혀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맛이 없어요. 지금은 커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는 그 달고 맛있던 그 맛에 끌려서 커피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커피를 진지하게 즐기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어요. 캐러멜 마키아토는 커피인가 커피가 아닌가. 네, 이런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너무 달고 막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커피냐. 커피 향만 조금 날 뿐이지 커피 맛은 다 덮어버려지는데 이게 무슨 커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건 커피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뭐 이렇게 따지냐. 그럼 다 커피 들어가면 다 커피 아니냐. 그리고 엄연히 그것도 커피 매장에서 팔고 있는 음료 아니냐. 그럼 그것도 커피다. 이렇게 또 서로 논쟁이 있는 거죠. 뭐 대부분의 분들은 캐러멜 마키아토 맛있게 잘 드시는데 또 이렇게 진지하게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캐러멜 마키아토는 커피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잠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네, 캐러멜 마키아토는 커피다. 네, 커피다. 커피다. 한 분 계시네요. 커피가 아니다. 캐러멜 마키아토는 커피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한 분. 그러면 세 분은 모르겠다. 그렇죠? 네,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셨네요. 네. 캐러멜 마키아토는 지금도 그렇지만 또 나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맞다 아니다로 한 분 한 분이 딱 정확하게 나오죠. 네. 캐러멜 마키아토는 커피일까? 커피가 아닐까? 요 대답은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체성이 고민이 많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출판 작가이자 미술가로 활동을 해왔죠. 오랫동안. 종교, 이 신앙 안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앙 안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밥벌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출판 작가입니다. 기독교 출판 예술가입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이신가요? 어디서 신학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 안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럼 나는 선교사님이 돼야 되나? 아니면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또 책도 내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일본에서 전시회를 한번 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시를 선교 사역처럼 생각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에도 교회가 별로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없어서 전시를 통해서 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보자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전시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찾아와 주셨어요. 전혀 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전시장을 찾아주셔서 함께 그림을 관람하고 구경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시장을 찾아주신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일본 분이셨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석 작가님한테 제 그림을 하나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시장에서 그림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림을 의뢰하고 싶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살짝 뒷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의 한 건물주였어요. 네, 건물주였습니다. 너무 부럽죠? 다 건물주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좀 세게 제 그림 가격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저한테 작품을 의뢰하시려면 이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흔쾌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드디어 일본에서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늘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그 전시회에 들였던 비용들 뭐 또 비행기 값 이런 거 막 생각하면 또 머리가 아픈데 또 한 번에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기쁨에 가득 차서 막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 어떤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 그림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 캐러멜 마키아토가 돼주면 안 될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좀 소개하는 그림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마치 커피를 즐기는 과정에서 캐러멜 마키아토를 처음에 마시면서 이렇게 커피를 즐기게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제 그림이 디딤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 질문이 저한테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마치 그 하나님께서 그때 질문을 던지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해낸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럼 이 사람한테 그림이 정말로 좋은 선물로서 캐러멜 마키아토로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였어요. 그림을 선물하는 것. 돈을 받지 않고. 그래야만 이 사람한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이것은 저한테 편안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돈이 아깝고 또 제가 여기 드린 돈들 막 생각하고 본전 생각하면 막 아쉽죠. 그래서 막 저 혼자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가 막 생각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대답 앞에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림을 선물을 하자.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일본이라는 그 나라는 기독교인 인구가 진짜 적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실 한 달이만 걸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날 수 있거든요. 집 근처에도 교회가 많이 있고. 근데 일본은 크리스찬을 만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 인생에서 내가 첫 번째 크리스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그림을 선물 받고 바로 예수 믿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자기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며 그때 웬 한국에서 온 이를 모르는 어떤 작가가 선물을 해줬었지. 그때 그래 내가 그 그림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지. 그러면서 관심 가졌지. 이렇게 뭔가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좀 디딤돌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그림이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머금고 막 기쁘게는 못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그림을 잘 그려서 포장을 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족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셨어요. 본인들의 가족을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분들 가족을 그리고 거기에 가족의 한 명으로 예수님을 넣었어요. 제가 돈 안 받으니까 제 마음대로 막 넣었어요. 과감하게. 그러면서 이 가족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메시지를 그분에게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막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 입에서 처음 예수님이 불러지고 고백되어진 것 같은데 그게 감사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이렇게 또 잘 쓰임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제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 내가 선교사가 되나? 신학해야 되나? 라는 막 고민을 했던 것이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일 하고 있으면 돼. 꼭 내가 어떤 틀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러면 된 거야 라고 제 스스로 정체성이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 고민을 하지 않고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저는 신학 안 했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자신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확립하고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조금 제가 정리했던 제 개인의 생각들을 책에 담았는데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이면서 선교사로 사는 삶은 어느 한 분야에 뿌리내리지 않고 경계에 뿌리내림으로써 무언가의 사이를 연결한다. 서로 다른 분야, 문화 그리고 세대를 연결하여 소통하게 하는 것, 그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내가 캐러멜 마키아또였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 비단 연결은 나 같은 예술가들만의 역할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그것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세상과 하늘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본질상 캐러멜 마키아또들인 것이다. 다시 캐러멜 마키아또로 돌아가 보자. 되돌아보니 그랬다. 처음에는 그 달콤함과 씁쓸함에 끌렸고 마시다 보니 관심이 생겼다. 아메리카노도 마셔보고 에스프레소도 마셔보다 이제는 원두의 맛과 향에 관심을 두고 즐기는 단계다. 이러다 언젠가 로스팅까지 한다고 설치는 건 아닐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알 수 없다. 그냥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 바로 그 논쟁의 캐러멜 마키아또가 있었을 뿐이다. 커피인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그 음료 말이다. 그러면서 그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캐러멜 마키아또 한 잔을 한 자매에게 전달해 주신 모습이죠. 네. 사실 본질상 우리는 다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죠. 그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예.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한 잔의 캐러멜 마키아토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또 연결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또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캐러멜 마키아토는 커피일까요? 커피가 아닐까요? 이제 좀 생각이 정리가 좀 되셨나요? 나머지 분들? 네. 캐러멜 마키아토는 커피다. 커피다. 네. 커피가 아니다. 이제는 커피가 아니다도, 네. 또 그 생각도 접으셨습니다. 네. 정답은 캐러멜 마키아토는 커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죠. 캐러멜 마키아토는 캐러멜 마키아토일 뿐이다. 네. 그 자체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음료이죠. 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분야와 영역 안에서 한 잔의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따뜻한 연결고리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잊혀지는 거죠. 그렇게 잊혀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커피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가장 대중적인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페 라떼라는 음료예요. 예. 사실은 이제 이 카페 라떼라는 것은 이탈리아어이긴 한데 쉬운 말입니다. 카페라는 뜻의 커피,
카페라는 이탈리아어, 그리고 라테는 우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전적으로 그냥 커피 우유 혹은 우유가 들어간 커피, 이것을 이제 카페 라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카페 라떼가 사실은 가장 많이 팔리는,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커피 메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믹스 커피도 사실은 이 카페 라떼를 모태로 한, 우유가 섞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우유는 아니지만 우유가 섞이는 그런 개념의 커피죠. 카페 라떼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 아주 강하고 쓴 에스프레소 원액과 제일 부드러운 편안한 우유가 섞인다는 거예요. 가장 양쪽 극단으로 치닫는 이 두 맛이 섞여서 그 중간에서 어떤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중화되어서.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아주 강한 그 쓴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분들 부류가 또 따로 있으시고, 또 우유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신데,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이 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료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캐러멜 마키아토가 연결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면, 저 개인에게 이 카페 라떼는 섞인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가장 강렬한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섞는다. 대중적인 음료입니다. 제가 왜 이 카페 라떼라는 음료를 이렇게 그렇게 좀 유심히 마시면서 생각했냐면, 사실 제 결혼이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입니다. 되게 좀 이성적이고요, 정확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책을, 아까도 그림을 보셨지만 저는 흑백의 그림만 그려요. 색을 안 씁니다. 지금도 까만 옷만 입고 있죠. 저는 컬러풀하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명확하고 또렷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저와 결혼한 저희 아내는 완전 우유 같은, 정말 대화를 하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추상적이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희 아내도 저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동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입니다. 동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와, 그림 그리는 사람끼리, 예술가끼리 만나니까 서로 너무 잘 맞겠다, 너무 잘 통하겠다. 네. 반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거기까지만이었어요. 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 사용했던 그 예식지에 들어갔던 이미지 그림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보시는 방향에서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고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희 아내고, 저희 아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린 그림과 제가 그린 그림을 합성해서 두 사람이 그림 그린 사람이 만났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결혼식에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3일을 이걸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색을 전혀 쓰지 않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작가였고, 저희 아내는 총천연색 파스텔 톤을 사용하는 동화 작가예요. 이 두 사람의 그림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당연히 안 어울리죠. 이거를 막 3일 동안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결혼 생활이구나. 네. 이 정말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맞아질 때까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인가 보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좀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저는 이제 결혼한 8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뭐 한참이죠, 그렇죠? 네, 여기 다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셔서 다들 이제 결혼 생활의 고수이실 텐데 다 아시겠지만, 잘 맞는 배우자와 살고 계신가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대체적으로 보니까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보면 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시는 게 그 결혼 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을 해가면서 정말 이 에스프레소 같은 남자와 라떼 같은 이 여자가 서로 중화점을 찾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10년 정도, 10년이 막 보이니까
이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좀 알겠다 정도, 예, 방법을 찾은 정도, 예, 온 것 같아요. 또 하나를 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족 사진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 제가 그린 저희 가족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아내가 그린 아내의 가족들입니다. 극명하게 다른 두 가족의 그 배경과 문화가 저희 두 사람을 접점으로 만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부모님한테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은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내 부모님은 그러면 하지 마,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봐도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아내하고 둘이서 한참을 살면서 서로 섞이기 시작했어요. 네. 많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논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뜨겁게 서로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 마치 라떼가 만들어지듯이 아내에 있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제 안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하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들이 아내한테 스며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부부가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저희도 닮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시작했어요. 제 안에 있는 그 좀 명확하고 정확함을 추구하는 그런 제 성향이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저희 아내는 좀 두리뭉실하고 그리고 둥글둥글한 성격이었는데 이제 조금 정확성을 좀 추구하고 정돈하고 정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작품에도 그것이 영향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굉장히 좀 강렬한 메시지를 좀 전하는 편이었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좀 더 아무튼 본질에 입각한 좀 메시지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만나면서 제 메시지도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그림도 좀 그렇게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이런 책을 쓴 것도,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대중적으로 눈높이를 맞춘 건데,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아내하고 함께 섞여가면서 이 아내의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강한 어떤 제 안에 그 에스프레소적 성분이 중화되면서 생긴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같이 합쳐지고 맞춰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죠. 그렇죠? 많이 섞여지고 합쳐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 그럼 여기서 어떤 점으로 이것을 또 배워나가야 될까? 정말로 제가 크게 배웠던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성향이 섞인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제가 아내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끄셨던 그 인도하심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와 섞여가면서 그 아내의 하나님이 저한테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했던 부분을 조금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익을 꼽자면 아내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아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과는 조금 달랐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방법도 일하시는 방법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방식과는 달랐다. 그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내 성향만큼이나 극적인 부분이 많았던 반면 아내에 대해서는 성향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셨다. 왜 가진 것 하나 없는 나 같은 놈이랑 결혼했어? 무심코 던진 질문에 아내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아내는 나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결혼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내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라고 되뇌이며 믿고 기다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로 그 빈 곳간이 채워졌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내를 순탄하게 이끄셨다. 그와 반대로 나는 열심히 움직였다.
장고가 떨어지면 채우기 위해 분주히 발로 뛰었다. 내가 뛰지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러면 나 역시 극적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일을 경험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나는 내 성향에 맞게, 아내는 아내의 성향에 맞게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아내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내 발로 뛰던 속도를 줄일 수 있었고, 아내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는 나와 아내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입체적으로 경험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함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일은 단순히 내 인격이 성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각자마다 다르게 다양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전에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이끄셨던 방향의 한 방향으로서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전혀 다른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도 있지 않을까.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런 것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카페라떼를 마시면서 라떼를 마시면서 섞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섞이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제 삶을 생각하고 아내하고 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름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피로 어떻게 묵상을 또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셨는데 부자연스럽지 않죠? 네, 커피로도 묵상이 가능하구나. 커피를 마시면서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네, 커피로도 가능하다면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각자가 계신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습니다. 일상 속의 묵상이 좀 생활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를 저는 이제 작품으로 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